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굽혔으며 굽혔으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네, 6월이 다 6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네요. 네, 3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좀 있으면 7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장님들한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또 우리 지금 내용 보이시죠? 하원요? 네. 네. 우선 보이시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판매사 부분하고 요거 내용 끝나면 그 RCC, R코스에 대한 AB 코스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면 끝나고 그래서 R코스에 대한 전달 사항을 좀 자세하게 아침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판매사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존에 아직 팀장이 아니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판매사가 뭔지 그리고 판매사 승급 조건 뭐 거의 대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판매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도전한 이후에 해야 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판매사가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판매사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단순하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주변에 알리는 거죠. 애터미를 처음에 제품을 접해보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애터미 사업을 조금 진행해 본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알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어찌 보면 그거는 애터미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어떤 시작은 판매사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업의 시작에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판매사라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급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에 가지 않으면 아니 난 뭐 임페리얼은 못 가. 그래도 최소한 로얄 마스터까지는 가야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로얄 마스터 이상은 가야. 그러려면 이제 사업 시작하신 분이 나 바로 그냥 로얄 마스터 갈 거야. 아니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바로 임페리얼 갈 거야.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 7단계 이 계단이 있는데 그 첫 계단이 바로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건 이 판매사를 도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시작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씨앗 뿌리는 거. 농부가 씨앗 뿌려요. 씨앗을 뿌려요? 무엇을 얼만큼 거둘 것인가 생각해요. 역시 우리 박지훈 사장님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죠. 요거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작업, 요거는 미끼였습니다. 네. 어쨌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벼를 거둘 거다. 그러면 논을 준비해야 되고, 밭이 필요 없죠, 그죠? 논을 준비해야 되고, 뭐 2가마니 얻을 거다, 10가마니 얻을 거다에 따라서 뿌리는 씨앗의 양이 달라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벼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다 알아봤어. 그러면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을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판매사라는 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매사라는 직급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걷게 되는 수확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를 도전하는 이 개념은 내가 주변에 나 애터미 사업 진짜 시작할 거야 라는 어떤 결단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처음에 애터미 소비자로 시작을 했을 것이고 한두 개 써보니까 좋아서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를 하고 계신 것일 것이고 그러면서 애용자가 되고 근데 막 수당 어떻게 탄다고 막 알려주죠? 그러다 이제 수당 몇 번 타보니까 이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파트너로 다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단계 한 단계 직급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나와 함께할 파트너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 그 씨앗이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할 파트너들이 1명, 2명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판매사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달성을 하게 되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구조예요. 그렇죠?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 이 2번의 기회 동안 좌우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의 매출이 달성이 되면 판매사 직급 보너스로 약 45만 원 정도가 배분이 되죠. 그리고 250만 포인트라는 부분은 1일부터 15일로 따질 경우 약 30만 포인트 이 좌우 포인트 매칭이 7번에서 8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럼 7번에서 8번 정도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65,000원의 수당을 7번에서 8번 정도 수당을 수령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다 포함해서 대략 90만 원에서 100만 원 요 사이에 수당을 수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판매사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의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30만 포인트까지만 물건을 사셨을 것이고 내 아이디로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하위에 아이디를 열어서 물건을 사셨죠. 근데 판매사를 승급 조건 중에 하나가 내 포인트가 70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판매사 도전하는 기간 안에 그 기간 내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만 250을 완벽하게 채우고 한쪽 250 중에 40만 포인트 정도를 나에게 찍어주면 나한테 포인트를 넣었는데 하위 매출이에요? 내 매출이에요? 내 매출이죠? 매출. 네, 근데 그거를 하위 매출로 인정을 해주는 회사의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매출 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평상시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판매사를 도전이나 유지하는 그 기간 내에만 이렇게 한쪽에다 포인트를 넣지 말고 나에게 찍으면 내
내 매출 포인트도 올릴 수 있고 하위 매출로 인정을 받아서 판매사 승급 그 조건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인트는 평상시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게 대면으로 만났을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좌우에 250만 포인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게 참 가장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달성하는데 여러분들 뭐 각자 다들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요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애용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제품별 명단 작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계보도를 통해 PB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강매가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말고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나중에 서로 이제 소통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가 먼저 애용자가 되지 않으면 내 소비자들한테 이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내가 써보고 그 감동을 내 주변 지인들 또는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나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해모임 먹으니까 좋다더라.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애용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해모임 먹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제품별 명단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 꽤 많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모임 누구누구누구 뭐 시너지 앰플 누구누구누구누구 그리고 또 뭐 있죠? 홍삼단 누구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제품별로 이 제품은 누구누구한테 추천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명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타이트하게 알려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보도를 통해 PB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보도를 통해.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자주 하시죠? 뭐냐면 누군가 30만 포인트가 됐어. 그러면 그 30만 포인트가 된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을 좀 달아봐라. 그래서 그 한 사람 가입시킨 사람한테 포인트를 넣어서 수당을 넣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계보도상에 한쪽에 사람이 달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애터미 제품을 어느 정도는 좀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의 좌우 포인트를 확인해 봤더니 한쪽은 뭐 한 100만 포인트야. 사람이 좀 있어서. 근데 한쪽은 뭐 20만 포인트야. 그러면 10만 포인트 정도만 매출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수당을 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사람한테 이번 기회에 내가 판매사 도전하는데 이번 기회에 앱솔루트 화장품을 한번 써보지 않을래? 그러면 너한테 수당도 들어가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가 판매사 직급 달성하면 내가 폼클렌징 하나라도 선물해 줄게.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그 한쪽에 열어봤더니 뭐 한 5만 포인트밖에 안 돼. 그러면 25만 포인트를 그 사람 혼자 채운다라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 내가 살 게 있어서 한 10만 포인트 정도 그냥 좀 사줄 테니까 이번에 이참에 한번 해모임을 한번 먹어보지 않으면 15만 포인트 딱 하면 25만 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건 이렇게 대면으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뭐예요? 강매입니다. 강매. 많은 성공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강매는 뭐다? 사랑이다. 강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공자들 중에 이 제품의 어떤 효과를 보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조상현 총장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조상현 총장님 같은 경우 그 자기 아는 지인한테 찾아가서
100만 원짜리 화장품 쓰는 지인한테 찾아가서 애터미 옛날 그 6종, 그쵸? 76,500원짜리 6종을 하나 이제 강매를 했죠. 근데 그분은 그거를 처박아 놨죠. 쓰지도 않고. 그러다가 본인이 100만 원 넘는 그 100만 원짜리 넘는 화장품을 쓰다가 그 토너, 스킨 그게 뚝 떨어졌는데 에이 뭐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해서 썼는데 그게 본인이 쓰던 100만 원짜리 화장품 에센스보다 더 좋은 거를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매라는 부분을 어찌 보면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고 왠지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해모임을 강매한다든 뭐 치약 칫솔을 강매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 줄 일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것보다 애터미를 보내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분명히 어떤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듣게 되지 않을까. 네. 뭐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사를 도전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 자, 보시면 일단은 도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소비자가 많이 생깁니다. 맞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보다 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분명히 소비자 이 생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후속 관리할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후속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자, 그러다 보면 그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뭐가 많이 생겨요? 오토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토 소비자. 이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져야 정확한 오토 판매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파트너들이 생긴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 판매사를 도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수당이라는 부분을 타고 또 그 수당을 타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스폰서와의 미팅 또는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파트너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한 명의 임페리얼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크라운이 몇 명 있어야 돼요? 4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크라운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로열 마스터가 4명, 로열 마스터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타 마스터가 4명, 스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샤론이 4명, 샤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가 4명, 다이아몬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일즈 마스터가 4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계산 좀 해야겠네요. 좀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대략 몇 명? 대략. 대략. 그런 걸로. 대략. 넷, 얼마야? 10. 대략.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네요. 예. 그래도 열심히 계산을 하시는 우리 박준 사장님 응원합니다. 자, 이 한 30몇 명의 명이라고 안 했어? 30몇 명? 160명. 한 명의 임페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 아, 임페리얼. 40명. 네네네. 그러니까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근데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3배예요. 12명이 필요해요.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 본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12명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임페리얼을 내려면 972명이나 필요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임페리얼 마스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애터미의 첫 번째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인데요. 그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직급이에요. 꽃이네 꽃, 장미꽃. 네.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위에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임페리얼 못 갑니다. 팀장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좌우에 4번 수당 받는 사람, 2번 수당 받는 사람, 1번 수당 받는 사람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맨 바닥에 1번 수당 타는 이 사람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 있는 임페리얼 마스터도요. 이 맨 밑에 있는 보름에 수당 1번 타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들어 나가는 일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전 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전 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도전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도전 후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감사 인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한다고 도와달라고 했던 분들한테 그 감사의 인사를 한 분 한 분 하는 거예요. 해모임 사주신 분들한테는 깍듯하게 감사 인사하고 칫솔 사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감사 인사해야지. 돼요. 네. 뭐 PB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해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면 그 가게 오픈할 때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화분도 들고 오고 봉투도 들고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답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도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애터미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매하는 것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 애터미 가게 오픈했으니까 나중에 뭐 화분이나 뭐 사올 거 아니야. 나 그거 필요 없어. 애터미 물건 하나 다 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판매사 도전한 이후에 중요한 건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판매사 도전 한 번 한 이후로 아무런 또 어떤 도전이나 유지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끊임없는 그런 씨앗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소비자, 오토 판매사로 가려면요. 반드시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 소비자가 뭐예요? 제품의 감동을 전달하고 스스로 제품을 구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건 전달하는 거를 자꾸 줄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아서 살 수 있게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고 막 그러면 그 매출은 없는 매출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갖다 줘야만 매출이 발생하는 건 내가 갖다 주지 못하는 순간 그 매출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자꾸 물건을 배달하고 갖다 주는 거를 자꾸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많아지면요. 물건 갖다 주면 시간도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건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려면 좌우 매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계보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당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오피스 열어서 좌우 포인트 보는 거, 계보도 눌러서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물건을 주문할 때도 한쪽 뭐 우측에 가족을 달아놨겠죠. 거길로만 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거기다가만 물건 사요. 그쪽에다만 물건 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수당 타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도 항상 내 좌우 포인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으로 사라.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본인 가족 따라놓은 그쪽에 포인트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사고 있으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잘 개념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미팅 세미나로 초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끊임없이 애터미 비전과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미팅이나 스폰서 미팅이나 세미나로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 이후 팀장 도전 목표와 구도를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팀장이 되시려면 4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할 때 요 위에 있는 요 다이아몬드를 판매사 도전할 때 내 좌우에 2명 함께 하는 그 파트너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판매사 도전할 때부터 내 좌우에 2명 나와 소통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판매사를 도전하시면 더 훨씬 쉽다라는 거죠. 어쨌든 한쪽에 나와 소통되는 사람이 없으면 며칠 날짜로 매출을 넣읍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소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죠? 어떤 이런 직급 도전하는 데 있어서 며칠 날짜로 뭐 좀 물건 좀 넣어주세요. 뭐 제품 며칠 날짜로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통하기가 나는 밑에 파트너들과 어렵다. 그러면 이게 직급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판매사야. 팀장 도전해야 돼. 그러면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국장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판매사이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지금 현재 판매사이신 분들은 자기 하위에 판매사이신 분들이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장의 어떤 이 계보도를 그려놓고 이 안에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 비대면으로 만나면 아니 저기 센터나 우리 이제 앞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센터에서 만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저희 산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라인들 무너진 라인들만큼 어쨌든 힘들어하는 라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물론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스폰서님들하고 함께 같이 이 현장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현장에 나갔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또 이 줌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잘 따라하고 또 어렵지만 여기 70대 이상이신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습득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저희 산하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은 닥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죠? 네. 우리에게 임페리얼 10억의 지게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게차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제가 만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나신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뭐냐면 임페리얼 가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임페리얼 깜이라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김경일 교수라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김경일 교수가 강의 중에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딱 맞는 말이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모형들 있죠? 이거를 이 김경일 교수가 대한민국 내에 가장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못하는 학생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이 모형을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3학년 1반부터 4반이 있는데요. 1반에 가서는 그 물체를 다 그냥 뿌려줬어.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 5개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 대다수가 남자는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모양을 갖고 남자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자들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죠? 별로 특이한 거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2반에 가서는요,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자, 물체를 뿌려주고 마음에 드는 걸 5개 고르라고까지는 했어. 자, 그런데 신기한 거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라 해놓고 나서 아이들이 다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5개 고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만들기 쉬운 걸로 고른 거야, 얘네들이. 근데 새롭고 신기한 거를 만들어라는 말을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 특이하고 이거 재밌는 모양이다 이런 걸 막 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이상한 거 막 낄쭉낄쭉하고 막 특이한 모양을 골랐는데 당장 뭐 하래?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으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집이나 자동차밖에 못 만들었는데 2반 애들은 와 진짜 막 특이하고 희한한 막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만 바꿨을 뿐이에요? 말하는 순서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자, 그럼 3반한테는 어떻게 했냐? 아예 순서를 뒤집었어요. 그 물체가 뭔지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 새롭고 신기한 거를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 건지를 각자 한번 발표해 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나는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나는 우리 여야가 어떤 의견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그런 만들 거예요. 저는요 충전 안 해도 평생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거예요. 하면서 막 희한한 그런 발표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보여준 물체를 싹 뿌려줬더니 물체를 싹 뿌려주고 마음에 드는 걸 5개 골라라. 그러고 나서 아까 발표한 그 물건들을 니네가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발표한 내용을 그 물건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3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그 물건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 영재들, 뛰어난 우수한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훌륭한 물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금 이 3학년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어요.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순서를 바꿔준 것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성이 올라간 거죠. 4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데요. 마지막에 옆 사람이 고른 물건하고 바꿔라.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구나.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도구는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습니다. 맞죠? 내가 좋은 물건 싸게 쓰는 거 방법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이 도구인데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여기 이 인생 수레바퀴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여기에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무언가를 적다 보면 애터미 사업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인생 시나리오 쓰라는 그 내용을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그런 걸 연구해서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로 일을 거꾸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꿈,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그거를 먼저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애터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들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잠시만요. 어제 TV 소리가 나지. 네, 여러분들이 애터미이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시느냐 그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표 달성하는 거, 뭐 판매사, 팀장, 국장 이 목표 달성하는 거랑 꿈을 그리는 거랑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사람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꽃다발 드리고